이제 우리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의 100% 중 대부분은 전달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소모되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한 대학 연구소가 있어 화제다. 국내외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자. 자동차 보유대수 1,800만 시대. 이제 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기본처럼 됐지만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기름값에 대한 고민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 건설 붐이 불면서 주목을 받은 것은 뛰어난 건축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건물 유지 관리 능력이다.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누수 방지 기술. 대한민국 방수 기술에 있어 최초, 최고의 기술을 선도하는 대학 연구실로 함께 가보자. 서울의 한 대학교. 이곳에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방수연구시설, 방수기술연구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저희 연구실은 주로 국가 및 그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일반 건축 구조물, 또 주택 등 콘크리트 구조물로 또는 강 구조물로 다양하게 지어지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하 또는 옥상 등을 대상으로 물의 침입으로부터 구조물을 안전하고 또 장기간 그 수명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 보호 마감 기술입니다. 방수기술연구센터를 이끄는 사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오상근 교수. 오 교수는 국내 방수공학 박사 1호다. 지난 1991년 방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 도쿄 공업대에서 방수 분야 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건설회사 연구소에서 실무를 경험한 오상근 교수는 이후 건축품질 시험 기술사를 취득하고 1995년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그 취약하고 문제시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누수 문제입니다. 그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이 바로 방수 기술입니다. 그럼 왜 누수를 차단해야 되느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기념관, 박물관, 공연장, 다양한 그런 좋은 그 공공복지 그 문화 시설들에 있어서 물이 샜을 경우에는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기념물 또는 유적 또는 그 서적, 각종 자료, 또 컴퓨터 자료, 서적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훼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요. 또 우리 주택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결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서 또 에너지가 손실된다거나 하는 다양한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곰팡이나 결로 문제는 우리 인체에 그 해를 그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 방수 기술을 그 중요한 그 핵심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무심코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방수 기술. 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바로 부식되기 때문에 안전성 유지를 위해 수분을 차단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상근 교수는 건축 당시 방수 작업이 필히 함께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재에 대한 그 방수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게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건축물, 즉 구조체의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와 두 번째, 그 건축물, 구조물 안에 내부에 그 보관되어 있고 존치되어 있는 많은 설비, 시설, 물품, 생활용구,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을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효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곰팡이 문제라든가 결로 문제, 또 에너지 그 소비 문제 이런 것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수 보수 기술, 유지 관리 기술을 국가적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나 어떤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표준 쪽으로도 이러한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수기술센터는 국내 건설 방수 산업계에 큰 역할을 해왔다. 방수 신기술, 방수 재료, 누수 보수 기술 등 지금까지 수행해온 프로젝트만 해도 200여 건. 국가 표준화 사업에 참여해 45종의 방수 재료, 시공에 관련한 한국 산업 표준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방수 기술, 또 방수 재료, 방수 공법, 방수 시험 방법 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기술 표준원, 지식경제부의 기술 표준원에 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45개의 국가 표준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제 표준도 한 건을 만들었고요. 또 아시아 표준도 한 건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 방수기술연구센터를 설립, 방수기술 분야의 개혁을 위해 오상근 교수가 힘써온 결과는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 보유하고 있는 방수 신기술과 국가 표준의 핵심 기술은 방수층 재형성 누수 보수 기술 및 점착 유연형 방수제. 이 소재를 해외 유지 관리 시장에 보급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균열, 보수, 일반 지침을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화 기구에 국제 표준으로 등록시켰다. 저희가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방수 및 누수 보수 유지 관리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국제 표준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한 6년 걸렸습니다. 그 한 6년 동안과 지금 2011년도 등록한 이후에 국제 표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 및 공법, 재료가 현재 세계 각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버스턴 시에 있는 지하 고속도로 유지관리 공사라든가, 또한 일본이라든가 중동,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방수 및 유지관리 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완전 방수를 목표로 해서 개발한 제품이다 보니까 국제 표준으로도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오 교수와 방수기술연구센터의 성과를 인정해 지난해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상과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최근 산업기술계의 동향에 따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방수기술. 방수 분야 국제표준 전문가인 오상근 교수는 중요성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방수 분야 전문가와 업계를 위해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방수 기술을 좀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과 또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또 교육 부분 등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지원 또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수기술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완전 방수를 위한 연구센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 노력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세계 최우수의 방수기술연구센터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수기술연구센터 화이팅! 방수 유지관리 기술에 관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방수기술연구센터. 앞으로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기대해 본다. 지금은 고유가 시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기름값 탓에 운전자들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인지 자가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다는데, 이런 고민 많은 운전자들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제품이 있으니 그건 바로 연비 향상을 위한 이 제품. 이 제품은 회오리 바람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꽈배기 형태를 한 이 장치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와류를 형성해 배기가스를 더 빠르게 배출시키는 원리로 작동된다. 미국에서 주로 자주 나타나는 그 토네이도 그 회오리 바람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개발하게 된 것인데, 이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의 원리가 아래 것을 위로 빨아 올리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배기관 속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배기가스를 엄청난 힘으로 빨아내는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고안된 것인데, 많은 실험 끝에 결국은 지금의 제품을 발명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좀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됐지만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이 현실. 하지만 이 제품은 난폭 운전과 과속 운전을 하지 않고 장거리 정속 운행을 했을 때 연비 향상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이걸 장착했을 때 우선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악셀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둘째, 매연이 덜 나오고, 셋째, 소음이 줄어들면서 출력이 강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비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비 향상이 되는 이유는 과속과 난폭 운전을 하지 않고 정속 운전을 했을 적에 악셀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악셀을 덜 밟은 만큼의 그 차이로 연비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장착했을 때 연비가 절감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우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RPM이 떨어지지 않고 잘 차고 올라갑니다. 힘차게. 장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또 속도 시험에서도 상당히 이 장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그 장착을 했을 때가 엄청난 속도가 더 나오고, 또 등판 능력도 예를 들어서 100km로 언덕길을 올라갔을 적에 110km, 115km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의 힘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 힘이 좋아진 만큼 연비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기존 출시됐던 연비 향상 제품들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본 제품을 장착하는 소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누구나 쉽게 그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또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전국 장착점의 전화번호 및 그 주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쉽게 가서 장착하기도 쉽고, 하여튼 편리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비 향상과 출력 향상에 탁월한 기능을 보여주는 이 제품을 개발한 것은 김기훈 대표. 저희가 개발한 것이 농업용 하우스 파이프가 있었는데, 그 파이프를 가지고 배기관을 만들면 소음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파이프라는 것을 가지고 배기관을 만들다 보니까 그 여파로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제품은 현재 전국 100여 곳의 카센터에서 장착 판매되는 중이다. 이 차가 나가가지고 연비도 안 좋고 해가지고 뭐 좋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이 제품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일까?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자. 제품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차종별로 배기구 크기가 다 틀려가지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한 9가지 정도. 이 차에 맞는 거는 45파이 정도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짧은 쪽이 그러니까 긴 쪽이 배출가스 방향 쪽으로 나가게 하고요. 하나는 촉매 쪽에, 하나는 중간 마우라 쪽에 해서 두 개가 장착되는 겁니다. 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기가스 배출을 좀 더 원활하게 도움으로써 혼합비를 좀 향상시킬 수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 연비나 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절약하고 연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전문가들이 전하는 차량 관리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네, 장착이 되게 간편하면서도 또 이제 타사 제품들보다 장착이 어렵거나 이제 그런 건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마우라 탈부착으로만으로도 장착이 가능한 제품이라 많이 듣긴 고객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에. 전국적으로 한 15,000개 정도의 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장착점이 개설된 것은 100여 개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향후 최소한 어느 정도 그 지역적으로 누구나 찾아가서 붙일 수 있게끔 카센터의 장착점을 많이 개설하여 부담 없이 붙이시는 여건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에너지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성장 제품에 관심이 쏠리면서 더불어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에너지 절감 효과. 연비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 제품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기능 개선 효과를 경험하길 기대해본다. 서울의 한 대학교. 이곳에선 기존 전자재료 및 반도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에너지계 반도체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를 이끄는 사람은 광운대학교 반도체 및 나노수자 연구소 구상모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들이다. 저희 반도체 및 나노소재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반도체 소재를 이용하고 또 구조도 이제 나노 구조와 같은 새로운 구조를 이용해서 여기에 기반해서 다양한 반도체 소자 또 이와 관련된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멤버는 지금 석박사 학생들 6명을 비롯해서 또 학부 학생들 8명이 저희 이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해외와도 다양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자재료와 반도체 소자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고에너지계 반도체 소자. 이것은 무엇일까? 반도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도체와 부도체와 다른 것이 이제 반도체인데 그 전도성을 적절하게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크기의 에너지 밴드 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약 1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겠는데 고에너지 갭 소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이제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 3배 정도의 큰 3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 갭을 갖는 소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통칭해서 고에너지 갭 소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실리콘 카바이드나 갤륨 나이트라이드, 징크 옥사이드와 같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에너지 갭 반도체를 이용해서 소재를 만들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에너지계 반도체 소자 연구의 결과 생산될 수 있는 제품들을 함께 살펴보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 전기 자동차, 열차, 태양열 발전 시스템 등의 제품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품들이 갖는 장점에 대해 함께 들어보자. 고에너지계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높은 온도, 고온이라든지 극한 환경에서 동작을 할 수 있는 제품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또 크기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 전력 손실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 전력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고에너지계 반도체 소자 생산 제품들. 앞으로 어떤 분야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파워 소자,
전력 소자가 굉장히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전력 손실을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고 그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직접적인 시스템의 크기뿐 아니라 거기 부과되는 냉각 시스템도 생략하거나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게 되겠고 이에 응용을 하기 위한 기본 연구 또는 첨단 기술 연구에 기반이 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소자 또는 극한 환경에서의 센서에도 응용이 가능한 것이 고에너지계 소재인데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도 기반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의 발명을 시작으로 전력 반도체 소재가 개발되면서 산업, 가전 및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력 반도체 소재가 활용되고 있다.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전력 반도체 소자는 우리 일상의 전자제품에서도 적용이 되고 또 우리가 에너지원을 얻는 원자력, 화력 발전에서도 이런 발전이라던가 발전한 것을 분배하는 송배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요새는 그린 에너지라고 많이 일컬어지는 원자력 화력이 아니라 수력,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에서도 발전 자체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발전 이후에 그걸 컨버전하거나 분배하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효율을 결정하는데 또는 에너지 손실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데 전력 반도체가 항상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전기 자동차에서도 이런 모터 시스템이라든가 전력 변화는 항상 적용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전력 반도체가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 자동차에서는 그 중량이나 크기 또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고에너지 갭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가 굉장히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국내 유수 연구 기관들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광운대 반도체 및 나노소자 연구소. 이곳은 지난 2006년 설립,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중견연구 및 한국, 유럽 국제협력 연구 지원을 받고 있다. 저희는 미국과 유럽의 해당 분야 선진기관과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제가 2000년도부터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2009년부터는 교과부의 과학기술 협력 정책 연구에 참여하면서 조금 더 긴밀하고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고에너지 갭의 이온 주입을 위해서 또 이런 설비 자체가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지 않고 세계에서 이제 몇몇 기관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옹스트롱 랩에 확보하고 있고 또 그쪽에 관련 과학기술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쪽 기관과도 작년에 이온 주입과 관련된 공동 연구를 교과 과제를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도 저희 랩과 긴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에너지 갭 소재뿐 아니라 광범위한 반도체 소재를 포함해서 나노 표면 분석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부터는 저희 박사과정 학생을 미국 상무성 연구에 같이 참여시키면서 파견해서 연구를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식경제부의 WPM 사업에 참여해 차세대 신기술 개발 산업인 고에너지갭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기반 연구도 수행하는 등 산업체와의 협력 및 기여를 극대화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사업은 최근에 시작된 WPM이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드 프리미엄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지경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지정하면서 만든 이름이 되겠는데 월드 프리미엄 머티리얼의 10개 소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10억 불 이상의 시장 창출 효과가 있는 소재면서 우리나라가 기술 인력을 선점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10가지 소재를 선정했고 그 소재 하나로서 실리콘 카바이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고에너지 갭 반도체 또 전력 응용이 가능한